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1년부터 11년째 문학의 숲을 운영하고 있는 문숙지기 조은미입니다. 오늘은 244회 문학의 숲인데요. 우리가 만날 책은 젊은 작가 박솔매의 우리의 사람들이라는 단편집입니다. 제가 부제로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제가 아까 젊은 작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박솔매는 저는 처음 접합니다. 1985년도에 광주에서 태어난 작가이고요. 2009년에 한혜종 예술경영과를 졸업한 다음에 그 같은 해에 자음과 모음 신인문학상으로 등단을 한 후에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문학상도 받았고요.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소설 쓰는 건 늘 재밌다고 느껴요. 쓰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는 것을 만나고 결국 끝까지 완성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쓰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것을 만난다 이런 말에서 우리가 짐작을 해보듯이 뭔가를 촘촘히 계획해서 이제 뭐 플롯이라든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아주 잘 구성을 한 다음에 써 나가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이제 써가면서 뭔가 이제 변화하는 것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다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뭐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솔매를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우리 아이가 이제 추천한 작가 중 하나여서 접하게 됐는데요. 어, 박소매 작가를 뭐 저도 이름은 들어봤지만 사실 문학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접한 게 좀 특별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작품 세계가 본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색종이로 만들기를 하거나 지점토를 붙이는 것 같은 글쓰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겠다고 생각해서 소설을 쓰는 게 보다도 그냥 쓰다 보면 좋아하는 것들이 담긴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원래 소설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사가 뚜렷한 그런 소설들이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좀 읽기가 편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저희 문순 멤버들 중에서도 아마 이번에 이 박솔매 작가를 접하면서 좀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또는 이게 뭐 줄거리가 있는 것인가? 또는 줄거리가 뭐지? 주인공이 누구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책 읽기를 좀 접으시거나 혹은 이제 중간에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거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해 써야지 하고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또는 여기서 뒤에서 이 단편집에 수록된 작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광주 5.18이라든가 혹은 뭐 얼핏 뭐 제주 4.3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거대 역사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그 역사적 시간 속에 있는 그 시간을 살아갔던 개인들한테 흥미를 느낀다고 하고 있어요. 박솔매가 그러니까 박솔매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면 언급이 되는데 다카하시 게니치로와 리차드 브라우티건이라는 작가의 팬이라고 해요. 저는 뭐 아직 다카하시 게니치로는 못 읽어봤는데 검색을 해보니 또 쟁쟁한 작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차드 브라우티건은 역시 우리 아이가 이제 전에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워터멜론 슈가에서라는 책이 좋다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그 책은 뭐 읽히는데 이 사람이 좀 4차원인가? 싶을 만큼 굉장히 특이한 책인데요. 근데 이제 또 이 리차드 브라우티건이라는 작가에 대해서는 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워터멜론 슈가에서는 잘 읽히긴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도대체 어떤 이제 느낌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만 간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라디오 저녁 방송에서 또 한번 그 부분을 낭독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또 이런 걸 또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박솔매의 세계를 이해할 때 이런 작가들의 그런 조금 특이함, 일상적이지 않음 또는 색다른 상상력 이런 것들을 또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다루는 그
우리의 사람들을 보니까 문장이 좀 독특합니다. 문장의 중간에 이렇게 뭔가 쭉 나열하듯이 하는데 쉼표를 잘 쓰지 않고요. 쭉쭉 나열하니까 그냥 읽으면 뭔가 노래 가락처럼 그런 이제 리듬감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서사보다는 분위기를 중시하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여기에 실린 작품들은 전체 8개의 작품이 있고요. 자전거를 잘 탄다였나요?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은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긴 것도 있고 이제 매일 산책 연습 이런 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중얼중얼 짓거리는 듯한 문장들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하는 드라마가 있죠. 저도 좀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우영우라는 주인공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주변에 이제 그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을 본 적도 있고, 또 이제 주변에 또 지인들의 뭐 자녀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보면은 말하는 게 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중얼중얼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말을 할 때 그냥 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좀 뭔가 어쨌거나 색다르다. 우리가 보통의 화법과는 좀 다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 문장, 그렇지만 문장들이 또 잘 익혀요. 잘 익히고,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우리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장의 특성이 어쩐지 의식의 흐름이라고는 하기 어렵지만 그냥 떠오르는 단어들을 쭉쭉 나열해가면서 쓴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한번 이게 문장이 하나인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년째 하나의 의식처럼 새해를 온양에서 맞이하고 있었는데, 온양에서 그럼 뭘 하냐면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근처 청국장집에서 청국장을 먹고 온양역 근처 카페로 가 커피를 사와 마시며 호텔로 돌아가 넓고 텅 빈 침대에 누워 가뿐해진 몸으로 이상하게 그럴 때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잘 살아보겠다든가 하는 생각은 들지 않고, 어딘가 키가 크고 밋밋한 얼굴의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있을 부산의 나를 생각하며 그 사람이 잘 살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몇 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문장이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밥을 먹다가 이걸 떠올리다가 뭘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이 그냥 연상되는 것들을 나열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뭔가 또 떠오르는 또렷한 이미지가 있어도 또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표제작인데요. 여기 보면은 후지노라는 일본의 후지노에서 여러 사람들과 별로 잘 친하지도 않은 약간 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 틈새에서 새해를 같이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겨울잠에 대한, 여기가 이제 추운 이제 겨울숲 이런 공간인 것 같은데, 여기서 겨울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편의 건널목의 말에서도 겨울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싶고요. 옛날에는 인류가 겨울잠을 자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죠. 그리고 본인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 주인공은 보면은 뭔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본인이 정말 겨울잠을 자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로 건널목의 말에 나오는 화자조차도 자기는 서울을 떠나 어디 부산 어딘가에서 동면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건널목의 말의 이 소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이라는 것은 또 말이 굉장히 말하기를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집들에서 전반적으로도 등장하는 것이 말하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글쓰기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작가의 사유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던지면, 말을 꺼내면 좀 뭔가 그것에 대해서 불안까지 작동한다는 것을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소설의 문장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작품으로 농구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은 뭔가 이제 역사 속
인물들을 떠올리고요. 그리고 4.19라든지 제주 4.3이라든지 제일조선인 권위로라는 인물들에 대해서 자기 이런저런 느낌과 생각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뭐 역사 속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최인윤의 아주 유명한 소설 이제 광장에 나오는 이명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픽션 속의 인물이긴 하지만 사실 광장이라는 소설이 우리의 이제 주요한 그런 역사 속에 한 장면에서 역사 속의 한 시간에서 따온 소설이기 때문에 이 광장 속 주인공인 이명준에 대해서 화자가 생각하는 것은 또 역사 속 시간을 사유하는 것과 또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장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는데 그 이명준이 친구 아버지 친구 집에서 얹혀 사는데 이 이명준은 얹혀 산 거다 구박받는 느낌도 없이 주인공은 어쩐지 오만한 느낌으로 아버지 친구 집에서 산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의 사람들도 그렇고 뒤에서 매일 산책 연습이던가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남의 집에서 살게 되거든요. 남의 집에서 머무는데 남의 집에서 머물면 본인은 좀 위축되고 불안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그러면서 그 인물을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집에서 8편의 소설책 중에서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 이미 죽은 12명의 여자들과였어요. 제가 뭐 여성이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앞서서 다른 작품들하고는 또 결이 많이 다르다? 뭐 말하는 스타일은 좀 비슷하거나 좀 엉뚱함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이미 죽은 12명의 여자들과는 구상도 되게 독특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브라우티건 작가가 좀 엉뚱하다 그 워터멜론 슈가에서가 되게 특이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이한 상상력이다라고 했는데 이민숙은 12명의 여자들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간 살해범인 김산이가 자기가 죽였던 5명의 여자들한테 사후에 계속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것을 이 화자의 지인이 그걸 거리에서 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보게 돼가지고 보게 돼서 그 사람도 뭐 길거리를 떠돌면서 좀 이상한 생활을 하더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화자는 그 자기 지인의 그런 생각 통해서 김산이가 다시 12번 이상 죽임을 당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죠. 그런데 박솔매는 이제 젊은 여성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주변 지인들에게서나 주변 친구들한테 혹은 젊은 우리 뭐 조카이나 여러 이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거나 이제 여성들은 어떤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좀 더 촘촘하게 여성에 대한 어떤 폭력 이런 것들이 뭐 성희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폭력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방법도 워낙에 교묘해지고 또 다양해져 가지고 직접적인 뭐 이런 성폭력만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어떤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뭐 저도 뭐 나이가 들으니까 좀 둔감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고 또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좀 엉뚱한 얘기, 강간살해범이 피해자들한테 계속 끝없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얘기는 좀 약간 블랙 코미디 같으면서도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작가는 뭐 뭐든지 쓸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막강한 힘이죠. 그랬을 때 이게 불안을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을 극복하는 글쓰기일까 그렇게 한번 저는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가가 그게 이제 노련함일 텐데요. 뭔가 잔악한 스토리인데 잔악하게 느껴지지 않고 또 피해자인 여성들이 복수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하여튼 끔찍하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요즘 뭐 범죄도시 2 하듯이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돼서라기보다도
이 서술 방식인 것 같아요. 서술이 워낙에 좀 엉뚱하게 느껴져가지고 이거 자체가 우리가 어떤 이제 사실주의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끔찍함이라든지 그런 느낌은 없이 소설을 그래도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잘 탄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짧은 소설인데요. 이거는 그냥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혹은 자기가 탔던 기억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공간, 사건, 사람이 연결되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간단히 쓰고 있습니다. 매일 산책 연습은 전 또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작가가 말했듯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 역사적 사건 속의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광주 5.18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광주 5.18과 연관된 부산에서 있었던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화자는 그 미문화원 방화 사건의 현장, 그 백화점이었던가요? 그 현장을 이제 한번 이렇게 가봅니다. 가보고 당시의 상황을 겪었던 그 최명환이라는 인물과 교감을 하고 또 만나고 교감하고 이런 것들이 나는데요. 또 본인은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동면 얘기도 나오고 또 건널목의 말에서도 잠을 자는 또 여러 군데에서 호텔방에서 잠을 자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또는 자기 방에서 잠을 자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요 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잠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그냥 어떤 이제 깨어 있고 의식이 작동하는 이성이 작동하는 기질 하에서는 상대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완벽히 공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것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잠이라는 것은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무의식의 층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어떤 자기 어떤 뭐라 그러나 방어 기제 같은 것들을 풀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제 과거에 상황을 겪었던 최명환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문장이 나오죠. 최명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다시 잠을 자려 침대에 누웠다. 초여름의 오후이고 창에서 들어오는 햇볕 아래 나는 누워있고 내가 가보고 싶은 곳에 내가 살고 있고 나는 그 옆에 정답게 눕는다. 그러면 어느샌가 잠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가보고 싶은 곳 살고 있다. 그곳에 과거의 시간대 속으로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다가 극장을 사버림도 역시 1980년 5월에 그 기억 속으로 그 속으로 시간 속으로 상상해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누구도 우리가 과거 속에 살았던 인물 속에 그 역사 속 인물 속에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본인은 끝없이 노력을 한다 싶어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상황인지 참상인지 엄청난 분노와 압박감과 슬픔이며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면서 본 것인지 관측인지 살핀 것인지 숨을 죽이며 혹은 떨리는 가슴으로 공포에 들려서인가 그는 설명을 보는 순간 그 상황을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박물관에서 어떤 설명을 읽는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여러 감정들이 동원이 되어서 그 공감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작가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 그러니까 인물을 빌어가지고 작가가 자기가 느끼는 역사적 책무라고나 할까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뭔가 실천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더 깊이 작품 속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관통해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건널목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말하기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말을 하려고 들면 마음이 무겁고 괴롭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발화하는 것, 뭔가를 말하는 것은 그것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기 때문에 규정짓고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잠과 꿈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모호해지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또 약간 가수면 상태 혹은 잠자는 상태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은 좀 안전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뭔가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와 혹은 중간 상태를 통해 가지고 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자는 어떤 자연스럽게 과거의 누군가와 연결도 되어 보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사건들, 그러니까 에피소드 중심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굵직하게 다루지는 않고 에피소드 중심으로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시간과 같이 연결시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옛날에 이제 그 매일 산책 연세회에서 최명환이 했던 얘기를 들으면서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어느 병원 앞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40대 남자들은 빨갱이들은 죽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옛날에 이제 광주 5.18 얘기를 하면 이제 옛날에는 그랬겠죠. 저들은 빨갱이니까 그들한테 이제 우리 국군이 총을 쏘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한참 동안 이제 어느 시대 이제 이어졌었죠. 그래서 뭐 지금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광장에서 이제 지금이라기보다도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빨갱이들을 처단해라, 뭐 죽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는 툴로 많이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안 봅니다. 뭐 별로 이제 안 봅니다만은 볼 일도 없지만은 요즘 그런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단톡방을 통해서 많은 뭐 옛날에 이제 태극기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 통해서 많이 전파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말이 좀 겉으로 샜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빨갱이들을 죽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과거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도 이제 박솔매 혹은 이제 지금 현재의 그 이제 작품 속 화자도 지금도 나는 누군가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나라에서 쓰려버려도 좋다는 이야기,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은 흐름에 탈락되어 죽어버려도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이것은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팽배한 문제인 혐오, 배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장애인이라든가 제가 아까 이상한 변호사 유영우 얘기도 했지만은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에서 뭐 드라마 자체의 재미도 있습니다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다루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바로 앞서서 또 인기를 끌었던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다운 증후군 자폐인이 나오죠. 그렇게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장애인들이 뭐 이동권 투쟁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이제 사회에서는 또는 뭐 성소수자들이 뭔가 했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은 배제되어도 무방하다, 배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는 불법 체류 이주민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뭔가 흐름에 탈락돼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되게 소심한 듯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또 강단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들에서 또 주목해 볼 것은 어떤 공간, 이제 주인공들이 보면은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공간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호텔에 머물거나 또는 남의 집에서 머물거나 남의 집을 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딘가 떠났을 때 역시 거기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서 머물 때의 어떤 독특한 느낌과 다른 성찰이 있을 수 있죠. 해설에 따르면 강보원 씨의 해설에 따르면 모든 이해와 시간상이 시작되는 이 낯선 공간,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익숙한 나의 집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집에서 눈을 떴다는 이 감각은 우리가 박솔매의 소설을 읽으면 느끼게 되는 것임에 동시에 박솔매의 소설들이 출발하는 바로 그 지점이기도 하다라고 강보원 해설가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좀 낯설어요. 이 박솔매 소설이 읽기가 낯설어서 저도 사실은 책을 2번쯤 읽어야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낯섦은 불안과 또 역시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소설 곳곳에서 느껴지는 이 낯선과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싶으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에 대한 불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집에서 공간에 머무는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폭력에 대한 불안, 또는 우리가 살아간다는 존재론적 불안 그 자체, 사회 전체가 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타자보에서 보는 게 재밌어요. 사실 이게 나를 띄워놓고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정적이죠. 보통 사람들은 나를 타자에서 보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약간 뭐 정신장애인도 그럴 수 있고요. 또는 뭐 특별한 사유 체계를 가진 사람도 그럴 수가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나를 타자에 보아서 보는 것은 되게 독특한 방식인데요. 어, 자기와 다른, 저도 여기 지금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 여기서 화자는 자기와 다른 누군가를 상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매일 산책 연습에서 보면은 나는 내가 아닌, 내 자신이 아닌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누군가, 뭐 부산에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니고, 또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었나요? 앞에서 장면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자기 지금 말고 결혼해서 애 둘 쯤 낳고 그런 어떤 남편을 가진,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자기를 상상하죠. 되게 재밌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타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 작중 화자들은 좀 겉도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뭐 직장 생활을 착실히 하거나 또는 자기의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반듯하게 자기가 머물러야 될 공간이나 이런 것을 시간을 오히려 벗어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주변적인 사람일 텐데요. 요즘에 뭐 인싸, 아싸 그런 말 하나요? 솔직히 치면 이제 아싸이겠죠. 아웃사이더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혹은 타산해져서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다고 이번 소설 읽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제 5.18이라든지 제주 4.3이라든지 그런 과거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전면에 놓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역사를 생각해 본다는 것은 또 굉장히 또 주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작가는 자기가 이제 역사를 볼 때 그 자료를 보고 장소를 걸어본다. 가상의 걷기겠죠? 장소를 걸어보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의 사람들이라는 이 단편집에서 작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뭐 2번 읽으면서 도대체 이 박솔민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이라든지 또는 미래를 알 수 없음, 그리고 또는 이제 뭔가 이제 불편함 이런 것들은 또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면서 가지는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책무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때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또는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과거에 누군가 했고 또 지금도 누군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살고 있는 누군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공간의 역사성 속에 어떤 식으로 머물게 되면 이런 경험으로 인하여 타자와 다른 시간과도 연결됩니다.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광화문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광화문에 가면 걷기도 좋고 또 극장도 제가 좋아하는 극장도 있고 뭐 광화문을 자주 갑니다. 그랬을 때 광화문에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했던 어떤 역사적 시간 이런 것들도 되면 촛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떠올리게 돼요. 가끔씩 가게 되면 또는 광화문에서 마주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있었던 사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광화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머무는 혹은 스쳐 지나가는 공간 속에서 어떤 역사성 속에 같이 머물게 되고 또 경험을 계속적으로 변주하면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연결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다가오는 일들이 좀 버겁다거나 또는 좀 힘들다 하는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도 있고 뭐 저도 있는데요. 그랬을 때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니까 좀 힘내서 살아가 보자. 여기 박수면 소설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더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 좀 주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어쩌보면은 그늘에 있기 때문에 음지에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더 관심과 공감의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뭐 너무 잘 안 읽히면은 막 따박따박 다 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에 가는 것들에 대해서 소리내서 읽어보면 또 잘 읽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작품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래서 또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이 소설을 통해서 한번 떠올려보고 또 궁금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찾아보고 한번 연락도 해보면서 그들을 챙겨가는 그런 일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쩌다가 만나게 된 이 박소멸 작가의 단편집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학의 숲은 그레이스라는 작품인데요. 저희가 문학의 숲에서 증언들이라고 해서 마거렛 애트우드의 SF적인 소설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소설이었죠. 이제 8월 6일 날 그레이스를 읽게 됐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도 이제 있다고 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셔도 좋고 책으로 더 접하셔도 좋은데요. 저는 이 책을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레이스를 읽고 있는데 이 마거렛 애트우드는 우리 엄마랑 같은 나이인데 1939년생이죠. 굉장히 정말 지적인 작가다. 그래서 이 책 읽기가 굉장히 지적인 책 읽기가 즐겁습니다. 아무튼 이 책도 꼭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의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